영어 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분단과 이념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이후에 범민족적인 염원과는 다르게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분단의 원인에 대해서는 외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 다양하게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적인 요인으로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해방 직후에 우리 민족 지도자 간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그 요인을 분단의 한 요인으로 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직후에 우리 민족이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나뉘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게 분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당시에 이 땅에는 중도 좌파로 분류된 중도 우파로 분류된 안재홍이라는 분이 있었고요. 중도 좌파로 분류된 여운형이 있었고, 그리고 우파로 분류된 송진우, 김성수, 장덕수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임정요인들이 황국을 하고 미국에 있는 이승만이 귀국을 하면서 이승만은 우파, 그 다음에 임정부주석을 지냈던 김규식은 중도 우파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런데 임정주석을 지낸 김구 선생은 사람들에 따라서 극과 극의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김구 주석을 우파도 아니고 극우로 분류를 하는데요. 외국의 역사학자 중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던 브루스 커밍스 이런 사람이 김구 주석을 극우로 분류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근래 정치학자, 특히 이제 진보 성향의 정치학자들 중에 김구 주석을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로 분류하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근래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분류,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우파, 좌파, 극우, 극자라는 이런 분류가 정말 우리 민족의 분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리고 우파와
좌파 중 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었겠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근래에도 민주당, 국힘당의 환멸을 느끼는 현실 정치에 많은 사람들이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방 직후에 당시 민족 지도자에 대한 평가도 우파나 좌파보다 중도 우파나 중도 좌파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중도파에 대한 후한 점수를 매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분류법에 따라서 우파나 좌파가 분단의 책임이 있고 중도 우파나 중도 좌파는 당시 우리 민족의 분열 그리고 나아가서 분단의 책임이 없는 걸까요? 자, 저는 이런 일반적인 도식화가 현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위험한 접근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도 좌파, 중도 우파는 이념적인 성향이 가깝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뭔가 잘 협상을 하면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갖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분류법에 따라서 중도 우파로 분류되는 김규식 선생이 실제로는 좌파로 분류되는 박헌영과 가장 적대적인 모습을 해방정국에서 드러냈다고 합니다. 많은 문헌에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김규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박헌영을 상종도 못할 인간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흔히 우파 내지는 극우로 분류되는 이승만과 박헌영과의 사이보다 김규식과 박헌영의 사이가 훨씬 더 원수지간이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념적으로 중도파에 분류가 되니까 중도파끼리는 잘 말이 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선입견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똑같은 중도파로 분류된 여운형과 안재홍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두 사람이 결별을 하게 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한 달이 채 못 되었고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분단의 큰 책임으로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움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우파 내의 이승만과
김구 주석 같은 경우에는요, 두 사람이 1919년 임정이 세워지던 그 시점부터 해방 직후는 물론이고, 물론 최후에 단독 정부 수립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승만의 입장과, 그리고 민족의 분단만은 안 된다라는 김구 주석의 입장이 1948년에 가서 분명히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1919년 임종 수립부터 해서 해방 이후까지 20년 이상의 세월을 같은 노선으로 동지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현대사의 인물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의 현실론의 이승만과 분단을 남한만의 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김구 주석의 정치적인 입장을 지나치게 극단화해서 그런 두 지도자의 분열 때문에, 두 지도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당시 우리 민족들의 분열 때문에 분단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너무 지극히 단순화시켜서 현실을 외면하고 너무 성향별로, 이념별로 이념적인 차이를 너무 극단적으로 부각시킨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